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투 모의고사를 해설하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출제 포인트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나올 수 있겠구나, 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반복 해독하는 이유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다면, 사실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풀어봤던 문제들보다 다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갑의 월간 수익과 지출 항목을 나타낸다. 밑줄 친 기업과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 배당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렸죠? 자, 사업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재산소득에 해당하죠. 자, 소득의 종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소득의 종류는 크게, 소득의 종류는 크게 여러분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쵸? 소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쵸?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경상소득은 꼬박꼬박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경상소득이라고 하고, 비경상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돈. 우리 여기서는 이런 게 이제 자녀 결혼 축하금, 이런 게 이제 비경상소득이에요. 그렇죠? 자녀 결혼 축하금을 일정하게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뭐 복권 당첨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상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두 번째가 자,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얻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들, 내가 직접 사업을 벌임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재산소득은 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실물 자산에 대한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기업번처럼 주식처럼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재산소득이라고 하고, 이전소득은 어떠한 대가성 없이 사회복지 급여가 나한테 떨어진다거나 연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번은 일단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 여러분 자녀 결혼 축하금 비경상소득 맞죠? 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사회보험료의 사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문화도 공부하니까. 자, 사회보험에는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일단 건강보험이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이랑 같이 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죠? 여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있고, 이렇게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이런 방식으로 소득이 있었어요. 소득이 있었으면 이 소득에서 어떤 것들을 빼면 그것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게 뭘까요? 쓰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돈, 이걸 우리가 비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하죠. 비소비 지출. 이 비소비 지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 비소비 지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 가장 대표적인 건 조세입니다. 조세. 세금.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지출이 됐죠. 그 다음이 여기서 나왔던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출이자. 자,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외워두면 돼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쓰지도 않으면서 나가는 돈이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돈을 빼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즉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리을번을 다시 읽어보면 일단 사회보험료의 사례로 국민연금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을번 어디 갔어? 대출이자는 소비 지출이 아니죠. 대출 소비가 한 게 아니라 쓰지도 않한테 나가는 비소비 지출에 해당하겠습니다.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약간 지엽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으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죠? 비소비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회문화 시간에 우리가 외우는 거니까 사회보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수준이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외부 효과 잡아야 됩니다. 외부 효과. 자, 발생한 자국의 X제와 Y제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였다. 자, 우리 외부 효과 관련해서 이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자, 외부 경제는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적게 생산되는 게 문제예요?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외부 불경제는 거꾸로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많이 생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나온 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즉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한 거죠. 정부의 개입을 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는 거야. 그치? 자, 표는 각국 정부의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단 X제와 Y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선이면 두 제와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겁니다. 즉 수직선이거나 수평선이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업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기업번은 여러분이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장 이것만 보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XJ 시장은 자, 원래의 개입 전에서의 시장 거래량은 3개였습니다. 3개였고, 그 다음에 개입 후의 시장 거래량은 2개입니다. 개입 후의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이에요. 그러면 자, 개입 전에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게 생산됐어요? 더 적게 생산됐어요? 더 많게 생산됐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과다 거래가 문제였던 거고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Y제 보겠습니다. Y제는, X제는 기본적으로 과다입니다. 그쵸? 그럼 이건 외부 불경제고. 자, Y제는, 자, 비교해 보세요.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더 과소하게 생산되고 있었던 거죠. 과소하게 거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소고,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 자, 개입 전 YJ 시장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개입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공급 곡선 정상적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그리는데
자, 수요 곡선 그리는데 지금 우리가 힌트로 잡아야 될 것은 자, 일단 외부 경제인지는 알았죠. 그죠? 왜? 사회적 처지 상태보다 더 적게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외부 경제인 건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회적 최저 상태로 가면서 그러면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늘었어요. 그렇죠?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늘었다는 것은 공급 곡선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수요 곡선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수요 곡선에서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균형 거래량의 방향과 자, 여러분 화살표 기억하시죠? 자, 수요가 늘면 균형 가격도 늘고 거래량도 는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상태고 이게 사회적 상태인 거죠. 지금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인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외부 경제인 거는 거래량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외부 경제인 건 쉽게 알 수 있고 소비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 거래량도 가격도 동시에 증가한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도 꽤 의미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지우고 볼게요. 자, 디귿번. 정부는 X제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한 개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자, 세금이 부과됐어. 지금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자, 세금이 부과됐어요. 세금이 부과됐어. 일단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했었죠. 과다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외부 불경제인데 자, 그러면 거래량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늘어난 가격은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의 방향과 가격의 방향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생산입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자, 거기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가름하고 디귿번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자, 보겠습니다.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급곡선을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가 사회적 상태고 이게 시장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은 여기서 이렇게 준 거죠. 거래량은. 그렇죠? 가격은 상승한 거고 600원에서 800원으로. 자,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조세가 자, 가격이 이렇게 됐으면 자, 200원만큼 부과했죠. 근데 그 200원만큼이 다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자, 보세요. 세금을 200원 부과했는데 자, 가격이 1200원에서 죄송합니다. 자, 200원이 부과되는데 가격이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자, 조세 부과금이 모두 다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잖아요. 200원을 부과했는데 600원에서 800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자, 그러한 경우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또는 수직이거나 수평이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요게 얼마요? 이게 600원이었어요. 세금을 200원만큼 부과하면 이게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200원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800원이 되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가능해요. 아니, 수직이면 가능해.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200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자, 200원의 세금 부과했는데 가격이 고스란히 200원이 오르는 일은 수요 곡선이 수직일 때는 가능하다. 수요 곡선이 수직일 때는 가능하다. 자, 다시. 자, 거꾸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수평이어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실은. 자, 제가 수요 곡선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그려볼까요? 2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자, 고스란히 가격과 세금이 동일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수요 곡선이 수직이거나, 그렇죠? 수요 곡선이 수직이거나,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그러니까 즉,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만큼 가격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 얘기는 수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수직이거나 수평이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디귿도 틀렸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니은밖에 없습니다. 소비 측면에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요거를 보고 과손지, 과단지가 파악이 돼야 돼요. 어떤 상태가? 개입 전의 상태. 개입 전의 상태는 저는 시장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개입 후의 상태를 사회적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억번은 가볍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이것도 외부 경제인 것은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Y제가 외부 경제인 건 가볍게 나올 수 있어. 왜? 자, 사회적 상태보다 시장 상태가 과소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외부 경제임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소비 측면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으나, 그러면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의 그래프는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량의 변화도,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늘고, 이렇게 동시에 늘 수 있는 방법은 수요 곡선에서 차이가 났을 때이다. 오케이? 수요 곡선이 움직이면 가격과 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게.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누군가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수직이거나 수평이어야 이런 현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태훈, 알겠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는 한 개, 니은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거는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세요 라는 아주 간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어지기를 정상재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자, 정상재라고 증가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잖아. 그렇죠? 수요 증가합니다. 두 번째, 선호도가 하락하면 공급이 움직입니까? 수요가 움직입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급이 움직이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선호도가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2번. 자, 예, 2번. 자, 2번 틀리고 3번 맞으면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인구가 감소한 것은 수요 요인이죠. 수요가 감소했다니까 이거는 화살표 방향이 다 틀렸고요. 자,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거꾸로 냈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이 발전, 생산기술이 생산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아니겠습니까? 공급 증가하고, 미래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공급 파트니까, 공급 쪽이니까 공급을 보겠습니다. 미래의 가격이 상승했을 거로 예상하면 공급 어떻게 돼요? 줄이죠. 이거는 맞았네. 그쵸? 이건 맞았네. 근데 요게 틀렸네. 그래서 짝이 다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네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각국의 명목 GDP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실질 GDP를 구해야지. 실질 GDP. 자, 실질 GDP를 구하는 방법.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요거죠. 기준 연도는 2014년이다. 그러면 2014년의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렇죠.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만 보고도 이제 실질 GD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경제 성장률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 증가율이 10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실질 GDP 증가율이라는 거나 경제 성장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10% 증가했다는 것은 실질 GDP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10이 됐다는 거지, 110. 그쵸? 110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질 GDP가 얼마라는 거예요? 110이라는 거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실질 GDP가 10% 올랐다고 하니까 110이니까 11일 증가했겠죠. 그러면 121 되겠네. 실질 GDP 구할 수 있겠어요? 실질 GDP 구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번 보겠습니다. 2014년은 이후 실질 GDP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매년이란 말을 쓰려면 요 구간이 걸리네. 그쵸? 자, 증가하지 않은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번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2016년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2014년에 빵, 2015년엔 10, 2016년엔 20, 2017년에는 14. 정답 2016년이 가장 크다. 맞는 말이죠? 차이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2014년과 2016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2014년은 동일하죠, 당연히. 2014년은 동일한데 2016년에도 동일해요? 아니죠. 2016년 차이가 가장 크다니까 X. 2015년의 명목 GDP, 2015년의 명목 GDP 얼마예요? 120이죠. 2017년의 실질 GDP 얼마예요? 121이죠. 그럼 2017년의 실질 GDP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맞는 말은 지금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도 좋은 문제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자, 표는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각국 XJ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쭈루루. 자, 여기서 우리 뭘 찾아야 돼요? 국제시장부터 한 개당 3만 원에 무제한 공급되었다. 그러면 국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으로 시장이 개방된 거예요. 3만 원으로 시장이 개방됐어요. 자, 모두 직선이고 수요 공급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자, 이걸 제가 여러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얼마의 거래가 됐을까요? 그렇죠. 4만 원의 거래가 됐을 겁니다. 몇 개가 거래가 됐을까요? 900개가 거래됐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개방되니까 얼마에 개방됐대요? 3만 원에 개방이 됐대요. 3만 원에. 그러면 3만 원일 때 수요는 몇 개입니까? 1000개죠. 3만 원일 때 공급은 몇 개입니까? 800개죠. 자, 그러면 3만 원일 때 수요가 1000이고 공급이 800이니까,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초과 수요된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됐고, 초과 수요는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입량을 의미하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수입량은 얼마였겠습니까? 200개였겠죠. 200개.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개방 이전 XJ 시장 균형 가격은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방 이후 XJ 수입량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방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자,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개방 전에는 요만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개방 이후에는 지금 얼마나진다는 거예요? 국내 소비자는 이만큼의 잉여를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뭐 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개방 이후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이 100개 증가해도, 즉 800개에서 900개로 증가해도 XJ는 수입된다. 그렇죠. 10개 더 수입되겠죠. 100개 더 수입되겠죠. 총 200개 수입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100개 더 생산한다 하더라도 일단 100개는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가 200개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경제 문제가 끝났어요. 5문제 경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어쨌든 그렇게 쉽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사회문화 파트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사회문화. 자, 연구자 갑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이중 언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러면 독립변수 뭡니까? 자, 이중 언어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자, 이중 언어 교육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 1번 틀렸죠? 자, 기억은 정석변수, 미은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디귿.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 질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양적 연구인지? 실험법이 어딨어? 실험법 없어요, 그죠? 설문조사 했잖아, 설문조사. 그렇지? 자, 양적 연구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바뀌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리을 어딨어요? A 지역의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각각 500명씩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자, 표본은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어. 표본 조사는 일반화 가능합니까? 힘들죠. 전수조사일 때만 가능한 거고, 표본 조사일 때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수조사가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요, 표본조사가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수조사라고 대답해야 되고,
표본조사 중에서도 양적 연구가 일반화 가능성이 커요, 질적 연구가 일반화 가능성이 커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양적 연구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적인 법칙을 발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 중에서도요, 질문지법 일반화 가능성이 큽니까? 실험법 일반화 가능성이 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질문지가 크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 통제된 조건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화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무작위를 추출한 이후에 문화의 개방성과 교류 행동의 의지 정도를 뭐해서? 지수화하여. 그렇죠? 관념적인 개념들을,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측정 가능한.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하게 수치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일탈이론,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낙인이론, 나눔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목표, 성공 목표라는 문화적인 압력. 자, 성공 목표라는 문화적인 압력, 목표. 무차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는 계층별 차등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회는 뭘로 바꿔볼 수 있어요?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수단. 목표를 이루는 수단. 자, 뭡니까?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뭐아. 자,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라고 그래요? 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머튼의 아노미를 그렇죠? 들이킴의 아노미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탈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상응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일탈자로 규정되면, 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은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 행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 일탈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상응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탈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행위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는 그 행위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시선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시선을 받으면 그 행위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내면화 과정을 거칩니다. 너는 전과자야. 안 돼. 너는 우리 사회의 부적응자야. 나는 전과자가 뭐구나. 난 부적응자구나. 내가 뭐하냐 또 사고나 쳐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 그 다음에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습득. 학습이랑 똑같은 거죠? 학습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 뭡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자, 그러면 3개 나왔어. 머튼의 아노미, 낙인, 차별적 교제 이론. 1번 보겠습니다. 자, 불평등 구조가 일탈 행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일탈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일탈의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것은 낙인이론. 정답 2번. 자, 3번.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은 절대적이고 정의화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은 자,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유하지 못한 사람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론적인 생각이에요? 기능론적 생각이고 여기서 기능론적인 일탈이란 뭐밖에 없습니까? 가, 아노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나, 다와는 달리 이렇게 해야 되죠. 나, 다는 미시적 관점으로 자 사유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는 나, 다와 달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는 나, 다와 달리.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여러분. 8번. 자, 나에 나타난 문화의 이해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의 이해 관점, 문화의 이해 올바른 관점. 이라고 했을 땐 시험에 세 가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세 가지. 자,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이 세 가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문화의 태도,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 중에서 자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지금 문화의 관점이라고 물론 때로는 막 섞어 쓰기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올바른 문화의 관점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총체, 상대, 비교. 벌레를 섭취하는 땡땡족 음식 문화가 그들의 자연환경, 관습, 정치질 등 상호 우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관점이에요?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벌레를 섭취하는 땡땡족의 음식 문화를 해당 사회의 문화적 동통과 사회적 맥락. 상대론적 관점이죠. 상대론적 관점. 기억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자, 가해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맞아요.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니은번. 나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상대론적 관점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디귿번.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문화의 평가 대상으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데 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상대적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모두 문화 간 비교를 통해서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비교론적 관점은 위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무원이었던 갑은 자, 귀향했고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자율적으로 결성한 게이트볼 동호회. 자, 게이트볼 동호회. 자,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농촌진흥청, 이게 밑줄이 여기까지 잘 안 가졌는데, 농촌진흥청은 여러분, 구직이라고 공식 조직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공식 조직이 되겠죠. 돼요? 자, 이 정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가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은 농촌진흥청이 니은이잖아요. 농촌진흥청이 가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조직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공식 조직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어디 갔어? 게이트볼 동호회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성격이 모호하다. 맞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이에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 질문에 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게이트볼 동호회도
시민단체도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농촌진흥원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4번. 자, 나이는 공식 조직 내에 구성원을 전제로 형성되는가가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질문은 일단 아니요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세 개 중에서 공식 조직 내에 구성원들을 가지고 만든 조직은 없습니다. 즉 비공식 조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정답이 4번인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 크게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정리를 하면 이익사회가 아닌 거 세 가지 뭐 있어요? 가족, 친족, 민족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공동사회라고 하죠. 이 이익사회의 구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이익사회 안에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입니다. 자, 날 때부터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자율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색깔 바꿀게요, 여러분. 자, 이익사회 아닌 거, 가족, 친족, 민족. 자,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면서 이익사회인 거.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쵸? 취미나 관심사에, 공통의 관심사에서 모이는 조직이 아닌 거는 여러분 여기서는 회사하고 학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사회이긴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이긴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 시간에도 배우는 정당, 이익 단체, 그러니까 이익 사회가 아니라 이익 집단, 시민단체. 자, 여기가 비공식 조직에는 속하지 않는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비공식 조직에는 뭐? 회사 내 동호회, 회사 내 등산 동호회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혼자서도 한번 그려보시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표는 근대화를 바라보는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뭐 있습니까?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이 있겠죠. 자, A.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에 아니요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뭡니까? 종속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여러분 근대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적 관점을 전제하고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B죠. 근대화론이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사회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것은 A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B죠. 근대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3, 4기회를 미발전이 아니라 저발전의 상태를 보는 것은 자, 어디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AM, 종속이론에만 해당하는 거고 종속이론은 저발전이라고 보지만 근대화론은 뭘로 봐요? 미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저발전, 미발전.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자, 갑은 얼마 전에 눈에 통증이 생겨서 A안과 의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을 처방해 줬고 그 다음에 통원치료 계속해서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자, 통증이 계속해서 진짜 받은 경우가 치료가 잘못돼서 이미 치료시기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갑은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A 왕가 의원에서 했던 행동이 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여러분. 불법행위성을 따지는 겁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들어가냐 안 하냐. 자, 그래서 A 안과 의원의 의사의리니까 자, 의사의리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권리 능력이 있느냐, 책임 능력이 있느냐, 의사의리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뭘 따질까요? 당연히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죠. 일반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와 과실을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고 나머지는 불법행위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자, 또 이런 식의 문제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12번 구속된 사람이 석방될 수 있는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 12번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재판을 진행한 결과 구속된 사람의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 이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바로 석방이 되겠죠. 죄가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된 사람의 구속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포인트 뭐예요? 재판을 받기 전. 자, 구속된 사람이 구속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거는 뭐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 의해서 자, 석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세 개 다 석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석방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요게 포인트예요.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속된 사람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석. 자, 그러면 가의 경우 구속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의 경우 자, 가의 경우 구속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손해배상이란 표현이 틀린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해배상이란 말은 국가는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손해배상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공무원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뭐가 있었을 때 위법함이 있어야 돼요. 위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거는 국가가 잘못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단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구속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네? 이건 국가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표현, 특히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요런 경우에 쓰라고 따로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형사보상이라고 그러죠. 보상. 이 보상이란 말은 적법한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손실보상, 형사보상. 이거는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게 아니라 적법했는데도 희생을 치렀으니까 그 희생에 우리가 메꿔줄게.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 이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국가배상이 아니라 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구속된 사람. 나의 경우 구속된 사람은 우리가 피의자라고 하죠. 피의자. 뭐 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소 직전의 사람. 기소를 당하지 않은 기소 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피의자 맞죠? 다의 경우는 피고인 맞습니다.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재판받는 도중이라고 했으니까 피고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다는 판사가 나는 검사가 권한 행사의 결과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가나 다 모두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법관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 과정에서 가, 다가 모두 순서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 기소 전에, 그 다음에 다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선고가 안 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있겠죠. 그러면 나다가 순서겠죠. 나다가 순서겠죠. 만약에 세 가지 다 거친다면,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등기부 등본에 대한 문제고요. 자, 등기부 등본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하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가 틀렸어요? 누구나 발급받을 수가 있다가 틀렸어요? 소유자의 동의가 틀렸어요? 자, 요 말이 틀렸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등기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부 등본은 지급사고팔 때 소유권 변동의 내용을 나타낸다. 맞아요? 네. 맞죠? 어디에서? 등기부 등본 중에서 어디? 갑구에서 소유자 변동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등본상 이 네모네모씨는 자, 뭐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디를 봐야 돼요? 을구를 봐야 되죠. 을구를 보니까 자, 여기서 자, 세모세모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자, 여러분 물건 자, 물건은 동산일 경우 뭘 통해서? 점유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가지고 이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 등기를 통해서 물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등기,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불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그를 살해했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피해자의 승낙에서 안 되는 거, 예외되는 게 뭡니까? 살인, 방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 좀 죽여줘 그런다고 죽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70세 노인의 지팡이로 때리려 하자 70세 노인이 지팡이로 때리려 노인의 팔을 붙잡고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면 어떡해 70세인데 그쵸?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당방위인데 정당방위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정당방위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안 된다? 과잉방위는 안 된다. 자, 그렇죠? 자, 어떤 애가 그 뭐예요? 가게에서 껌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그 못 훔치게 하겠다고 막 총으로 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거죠, 지금. 과잉에서. 그렇죠? 3번. 소방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훼손한다. 이거는 이제 행정법상 즉시강제라고 진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방관이
그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량을 훼손했어요?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법령에 따라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4번. 자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가는 사람을 뒷쫓아가 제압한 뒤 되찾고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다. 자, 이건 뭡니까? 자고행인데 이거 자고행위도 과잉은 안 되죠. 자, 여기서 끝났어야지. 그렇죠? 사람을 뒤쫓아가 제압한 뒤 귀금속을 되찾았다. 자고행이다. 그래서 제압한 것에 대해서는 유법성이 중학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 폭행하여 부상을 폭행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찾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법성이 정확되는 사유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13세네요. 13세. 자, 13세. 각자 위치로 도망가는 을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전치 우주에 상해를 입혔네요. 갑의 부모는 이들이 잘못한 이름으로 을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는데 을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갑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의 부모는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책임은 져야 되죠. 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사상의 책임을 일단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상의 책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호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을의 부모가 형사고소하면 갑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을의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것도 틀렸고. 자, 지금 이 경우에 갑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처분입니다. 촉법소년에서. 자,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 자,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정치과정 중 밀주적 기업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볼게요, 여러분. 기업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나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밑에 조직인가? 아니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리을,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현대복지국가 와서에 보장된 가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 민주주의의 이념이 형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근대입니다. 근대. 그래서 우리가 근대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민주주의 이념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실현, 자유, 평등, 이런 민주주의가 나갈 바의 이념이 만들어진 건 근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이 원리가 만들어진 것도 근대입니다. 아시겠죠? 원리가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이 세 가지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근대의 민주주의를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념과 원리는 언제나 태동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태동했다. 현대 복지국가는 이러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뭐가 나와야 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삶의 질을 향상한다, 복지국가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자, 디귿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자, 이제 기억하면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법률 개정안은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응? 맞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6번의 정답 3번. 자, 리을은 자, 호족부를 본인 기준의 가족부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하면 의결. 국무회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결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7번 겁니다. 다음 헌법조항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헌법 31조의 내용인데요. 자,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교육권을 얘기하면요. 그렇죠? 교육권. 자, 예, 됐습니다. 1번. 교육받을 능력이 있어야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능력과는 상관없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 본질적 권리다. 라고 하는데, 본질적 권리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연결돼야 돼요?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 기본권이란 없습니다. 모든 기본권은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 않죠. 왜? 교육권은 사회권에 해당하는 거고 사회권은 열거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즉 헌법에서 열거된 것만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교육의 의무는 현대적 의무로서 권리와 성격의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맞아요. 권리의 성격과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을 우리가 현대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전적 의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고전적 의무는 권리 없이 의무만 존재하는 거. 뭡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두 가지는 고전적 의무지만 자, 권리의 성격과 의무의 성격을 공히 갖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 의무, 교육권, 근로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설립 취지에 어긋는 국제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선지 바로 읽을게요. 여러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의 각 구성원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안전보장이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제시문의 국제연합 설립 취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자,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인류에게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여주와 국제부 연합을 발생하는 이유에서 존중에 대한 그 일제를 선조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냐? 이게 뭡니까? 국제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주의적 관점을 보고 있어요. 총회는 이상주의입니다. 안보리는 현실주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상주의죠. 경제사회, 이사회도.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설립 취지, 이상주의적 설립 취지는 어긋나는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죠. 유엔은 이상주의. 그러니까 유엔의 설립 자체가 이상주의예요. 그리고 유엔 안에 있는 총회도 이상주의. 하지만 유엔 안에 있는 안보리는 현실주의.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요게 좀 이색적인 겁니다. 요게. 안보리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A국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경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갈등은, 하위계층과의 갈등은, 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거는 볼게요.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자, 어디 갈등이 가장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이나요, 여러분? 요거네, 요거. 여기네, 여기. 자, 세대 간 갈등이죠? 세대 간 갈등. 자, 그 다음에 2번. 세대 간 갈등이 지역 갈등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지역 갈등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상하이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죠.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자, 지역 갈등보다는 계층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 갈등. 자, 그래도 지역 갈등이 계층 간 갈등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표 해석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제15과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15과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땡땡땡 대통령은 자, 의원을 거쳐서 땡땡 의원을 자,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대요. 의원이 뭐가 됐대? 국무총리가 됐대. 자,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을 개최하고 대통령이 청문을 본회의에 의해서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다음날 땡땡 대통령은 인사청을 받아들여 여당의 자, 이건 뭡니까? 의원의 그쵸? 내각 겸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의원 내각 제정의 요소예요? 국무총리 중 요소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대통령 중 요소예요? 의원 내각 제정의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의원 내각 제정 요소. 1번,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 대통령제 틀 안에서 의원 내각제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내각 겸직 가능은 뭐 의원 내각제도 되고 이런 우리나라도 되지만 지금 이건 여기라는 거야. 지금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 대해 정책 책임을 지지 국회에다가 의회에 정책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정책 책임을 자기가 뽑아준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2번,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를 지명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이렇게 되겠죠. 3번,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진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답 3번, 우리나라와 같은. 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을 제청한다라는 거. 자, 이거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 부분이 틀렸죠. 국회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제청할 때는 국회의 동의 절차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자, 이제 또 모의고사 2회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약간 어렵더라도 출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